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로요, 한 점 A에서 한 점 B까지 최단 경로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최단 경로는 뭐였을 거냐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최단 경로였을 겁니다. 그쵸? 맞지? 네. 다음 두 번째로요, 너한테 뭐 물어보냐면 임의의 좌표 P에 대해서 선분 AP와 BP의 거리의 합을 물어보는데 그거의 최소값 물어본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P는 막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거든. 아무 때나 P가 어디든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P 한번 A에서 출발해서 P 한번 거쳤다가 다시 B로 가라는 이야기지. 맞아요? 봐봐, A에서 출발해서 P 한번 거쳤다가 다시 B로 가라는 이야기지. 이 경로의 최단 경로를 물어보잖아 너한테. 예를 들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너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경로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근데 P가 막 움직이잖아.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때는 경로가 이거지. 맞아요? 그럼 봐봐, P가 만약에 쭉 가. 저를 멀리 가. 그러면 이 경로의 최대값은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무한대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맞지? 단 최소값은 존재하죠.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어느 때? 너 만약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나 가는 길에 좀 떨궈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만약에 네가 운전을 하는데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볼 리가 없었겠구나. 그러면 가는 길에 어머니가 뭔가 심부름 시켰는데 네가 어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딱 그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가 안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왜? 너의 경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리는. 왜? 경로상에 그 목적지가 있으니까. 즉 A에서 B로 갈 때 그 경로상에, 이 경로상에 뭐가 있으면 P가 있으면 AP 더하기 BP는 최소값이었을 겁니다. 맞죠? 내가 너 뭐 틀 거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점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 경로상에 P가 있어주면 AP 더하기 BP가 뭐일 거다? 최소값이겠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테마죠. 근데 잠깐만. 이거 얘기하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테마죠. 직선을 경유합니다. 경유라는 게 들렸다 가야 되죠. 니네 그 비행기 탈 때 직항이 있고 경유하는 거 있잖아요. 경유한다는 건 좀 돌아가더라도 꼭 한번 들렸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직선을 경유한다는 이야기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B까지 갈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정한 한 직선, 이런 직선을 꼭 한 번은 들렸다 가래요. 이렇게. 이런 게 지금 경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직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한 번은 들렸다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너한테 만약에 P가 이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얘가 이 경로는 이만큼의 거리를 나타내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P가 만약에 뭐 직선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야 되죠. 그치? 그럼 딱 봐도 상황이 어떠냐면 P가 막 변함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죠. 너의 경로의 거리가 달라지는데 쭉 멀리 갑니다. 그럼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데 최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계속 멀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도 최소는 존재합니다. 그럼 최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자, 너가 구하는 게 만약에 옆에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A에서 직선 L을 들렸다 갈 겁니다. P라고 하자. P. 자,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경로는 이만큼의 길을 A라고 하고요, 이만큼의 길을 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거든. 어쨌든 P를 거쳤다가 가는 거잖아. 그치?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건데 이 상황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한번 꺾이죠. 이렇게 그냥 A에서 B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 안 돼? P가 그 경로상에 있으면 안 돼?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 경로상에 P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사고방식을 한번 사용해 볼 거냐면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B를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B'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은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뭐가 됩니까? 얘가 B가 되지. 왜? 얘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의 길이가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가 뭐랑 똑같냐면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으로 가는 이 경로의 길이랑 똑같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잖아요. 달라질 게 없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내가 A에서 P를 거쳤다가 B'으로 갈 때 그냥 경로상에 뭐가 있으면 될 거다? P가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 라고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 이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될 거야? P가 있으면 얘가 최소겠지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경유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경로상에 그 거쳐가야 되는 지점이 있도록 뭘 이용한다? 대칭이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또 있어요.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갈 건데 반드시 Y축 한번 들렸다가 A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X축 한번 들렸다가 다시 B로 오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씩 이렇게 들렸다고 오래. 그럼 이 경로상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이 경로상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야 그냥 A에서 어쨌든 이 P라는 점을 거쳤다가 또 Q라는 점을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는 그 길에 P랑 Q가 있어주면 되잖아. 그럼 그게 최소값이지. 가는 길에. 그런데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그냥 가버리면 이 길에는 P와 Q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경로랑 똑같은 경로를 일단 대칭이동에서 찾을 거야. 길이가 똑같은 경로를. 그럼 뭐냐면 그게 얘를 여기다 대칭이동 할게 이렇게. 이걸 A'이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대칭이동 했을 때 얘를 B'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뭐예요? 그럼 봐봐. 내가 원래는 구하려고 했던 경로의 길이가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네가 지금 구하는 경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은 거 아니야? 즉 네가 가는 경로는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B'까지 가는 경로랑 똑같이 길이가. 그럼 이제 내가 그 도중에 P와 Q가 있을 수 있잖아. A'에서 B'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P와 Q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그 경로상에 P와 Q가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때 여기가 P고 이때 여기가 Q겠지. 최소일 때.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단 경로를 경유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직선을 경유해서 최단 경로로 간다는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하나야. 경로상에 그 지점이 있으면 돼. 경로상에 그 지점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오게 되면 절대 경로상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한다? 대칭 이동해서 경로상에 그 지점이 있을 수 있게끔 네가 변형시킨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테마 하나는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예제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물어보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이걸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식을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루트 안에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의 형태면 이거 혹시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 로 해석을 해보시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관점을 유지해 보시면 얘는 뭐랑 뭐 사이의 거리입니까? A, B와 0,2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똑같죠 값이. 네. 그 다음 얘도 A, B와 8,-4의 거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야 그러면은 이 느낌이잖아 지금. 아 얘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들렸다가 이 점 거쳤다가 그 점에서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라는 이야기지. 맞지?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0,2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다음 8,-4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치? 근데 가는 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 B가 있어야 최소값일 거 아니야. 가는 길에. 그럼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A, B의 좌표가 아니지. 그럼 뭐야? 최소값이 얼마 이거잖아. 그럼 가는 길에 이렇게 꺾여서 안 가고 뭐 하면 돼?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버리면 가는 길에 A, B가 있어버리면 저 거리가 경로가 최소가 되겠지. 그때 그 최소값은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거리 아니야? 가는 길에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100해서 10이네요. 그치? 최단 경로가.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굳이 봐봐. 점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요. 굳이 한번 표현해 보자면 얘가 A고요. 얘가 P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상황인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맞지? 이때 이 최소값은 뭐랑 똑같다?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냥 A에서 B까지 그냥 경로상 P가 있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AP 더하기 BP 이거지, 그치? 이때가 최소죠. 이거는 뭐랑 똑같아? 그냥 AB의 길이랑 똑같죠, 이렇게.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죠. 13번도 별표, 14번도 별표. 그냥 거의 외우시는 겁니다. 13, 14는. 해보세요. 자, 13번 볼게요. 13번 보니까 1사분면상에 아무 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얘를 뭔지 모르겠지만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점을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선대칭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은 B가 됐을 거고, 얘의 좌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바뀌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B, A였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10루트라고 줬죠. 즉 너한테 준 게 지금 뭐냐면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상의 최단 거리가 10루트이랍니다. 이거라고 준 거죠, 지금. 그쵸? 그럼 나는 이 경로상의 거리가 10루트인 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구해내게 될 것 같은데, 이 경로상의 최단 거리는 A에서 B로 갈 때 그 경로상에 P가 있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거리는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랑 똑같은 경로를 찾아보면 얘를 대칭이동 이용해서 찾을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얘가 B가 여기 있고요. B'은 얘가 B-A겠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부호만 바꾼 겁니다. 그죠? 맞지? 이랬을 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다? B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A에서 P 거쳤다가 P에서 B로 가는데 이 최단 경로가 얼마야? 이 경로의 최단 거리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 경로상에 이제 P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쭉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 이 길이가 뭐다 지금? 10루트이란 이야기죠, 이 길이가. 아, 얘가 10루트이란 이야기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건 안에 있는 거 정리 좀 하시면 루트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OA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이거잖아, 지금. 요게 어떻게 되니? 이거지. 그 원점에서 0,0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죠? 그럼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때? 지금 얘가 10루트 2인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치? 양변을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13번에 얘는 OA의 길이가 10이었을 겁니다. 아까 딱 그 문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 한번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는 이 경로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상태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X축 위의 점을 P라고 하고요, Y축 위의 점을 Q라고 했을 때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A에서 P 거쳤다가 P에서 Q 거쳤다가 다시 Q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 얘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출발지가 여기고요, 목적지가 여기라고 합시다. 오케이? 가는 길에 P와 Q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로는 가는 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 경로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새로운 경로를 찾을 건데 그 경로를 찾을 때 이용하는 게 뭐다? 대칭이동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대칭이동 다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칭이동 이렇게 이동했죠? 맞지? 그 얘는 대칭이동 했을 때 이만큼이 얼마였을 거냐면 A'라고 합시다. 얘는 5,-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길이와 이 삼각형의 길이가 뭐 할 거다? 같을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좀 이렇게 대칭이동 해볼게요. 대칭이동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B'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제가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는 뭐였냐면 원래 이거였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는데 이 경로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 여기를 갔고요. 그치? C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C로 갔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 경로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랑 똑같죠. 길이가.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때 최단거리 구하는 상황이고 그 경로상에 P와 Q가 있어주면 최소인 상황이네 라고 내 해석이 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이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갈 때 거리가 최소값이니까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6에 6이니까 6루트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너한테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최소가 될 때의 P와 Q의 좌표 좀 찾아봐 이런단 말이야. P와 Q의 좌표 좀 찾아봐 이런다고요. 그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얘가 P고요. Y축 위에 있는 점 얘가 Q였겠지. 그치? 그럼 봐봐. 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 세울 수 있죠. 그래 지금 뭐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해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뭐가? 요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요 직선이에요. 그치? 그럼 얘의 x절편이 p였을 테니까 얘는 3,0이고 얘의 y절편이 q였을 테니까 얘는 0,3이었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p의 좌표는 3,0이고 q의 좌표는 0,3이야 라고 네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내가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경로상에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경로상에 걔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로랑 똑같은 거리를 가지는 또 다른 모습의 경로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찾아낸 다음에 경로상에 그 지점들이 있으면 돼, 경우에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치? 처음에 배울 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아마 그 블랙라벨 최고 난이도 문제 뭐 이런 거 약간 그냥 하나 정도 가미되는 문제들 한두 개씩 나와 있어요. 아마 공부하다가 혹시 뭐 이런 문제 그냥 이런 사고방식 한 번쯤은 본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근데 그걸 이제 좌표에다 올려갖고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이제 잠깐만 맛배기로만 볼게요. 뒤에 봐봐 4번. 그거 지금 보시면 이제 너네가 함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있죠. 그렇지? 너네가 이 함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걸 어떻게 그릴 거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다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이때 이거 정리 잘 해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 될 겁니다. 이거. 알겠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논점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쉬세요. 자,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제 너네가 요거에 대한 논점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딱 저장을 시켜야 될지 요거 고민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네가 고민해야 될 거를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머릿속에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네. 니네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함수에서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 1차 함수. 1차 함수는 너가 그냥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음수면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이거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긴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맞지? 그 다음 또 만약에 2차 함수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얘 아래로 볼록하던지 위로 볼록하던지 이런 포물선이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맞지? 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게 이제 복잡한 함수가 너한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함수죠. 함수입니다. 절대값 포함되어 있죠. 얘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모르죠. 못 그려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때 얘에 대한 정보 중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대칭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봐봐, 딱 봤는데 얘가 X축, Y축 대칭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래.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를 우리가 Y축 선대칭 도형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만약에 원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이렇게 선대칭 이동해도 얘는 변화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잖아. 이거 선대칭성 갖고 있어? 그럼 한쪽만 내가 어떻게든 잘 그려내면 되지. 한쪽만. Y축에 대한 선대칭성이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대. 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이. 그럼 왼쪽은 무조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선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대칭성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려내기 어려운 그래프에 대해서 절반에 대한 정보를 되게 빠르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맞지? 이걸 이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그래프도 되게 빠르게 좀 그려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되게 나중에 고3 때 심화미적에서는 좀 배우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사실상 너한테 뭐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대칭성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봐봐. 어떤 함수에다가 Y축 대칭을 했어. 그러니까 Y는 fx라는 놈이 있는데 이 함수식을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f-x가 되죠. x의 부호가 바뀌어서요. 맞지? 그런데 얘가 얘랑 같대. 이거 말뜻이 뭐야? 봐봐. fx라는 함수를요 Y축 대칭 이동했는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 Y축 대칭 이동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얘는 Y축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fx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는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이 상태 그대로야. 맞지? 이런 놈은, 이렇게 생긴 놈은 내가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은 얘를 내가 대칭 이동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자기 자신 그대로라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치? 또 봐봐. 이번엔 fx, y는 0이라는 도형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y의 부호를 바꿨어. 이렇게 y의 부호를 바꿨는데 원래 도형이랑 바뀐 게 없대. 그럼 얘는 뭐야? x축 선대칭 했는데 그러니까 x축 대칭했는데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이죠. 즉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얘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아래는 똑같이 선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애라고. 오케이? 이거 좀 옆에 적어놔봐. 이거 저 봐봐. 여기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뭐냐면 너가 이 그래프가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요. 그래프가 그리기 힘들었을 때. 그런데 얘 볼게요. 얘 보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변화가 없으면 뭐다? 얘는 y축 선대칭 도형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네가. 네, 봐봐. 절대값이 x에 씌워져 있죠.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같으니까. 그럼 이 함수는 뭐다? y축 선대칭 도형이겠지. 그럼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y축 기준 한쪽만 그려내고 나머지는 접어버리면 되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는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오른쪽 지울게. 이렇게 생긴 애는 자 봐봐. 얘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얘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었더니 똑같네? 그럼 얘는 y축 선대칭 도형이네. 그래서 y축 기준 한쪽만 그려. y축 기준 한쪽만 그리는데 보통 이제 양수 그리는 게 편하니까 y축 기준 오른쪽 그려. 즉 x가 양수일 때만 그리겠다는 이야기지. 그려놓고 나서 나머지 세 번째는 뭐다? y축 대칭해서 그려내면 되지.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얘가 y축 선대칭 도형인 거 확인했어. 제가 생긴 게. 그런데 얘가 오른쪽이 뭐 이렇게 생겼대. 말도 안 되지만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대. 그 한쪽만 그려냈지. 근데 얘가 y축 선대칭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면 돼? 접어. 그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다음 두 번째 봐봐.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을 때 변화가 있어 없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을 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성 갖고 있겠다? x축 대칭성 갖고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X축 대칭성 갖고 있구나. 즉 얘는 X축 선대칭 도형이네. 그러면 X축 기준 한쪽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접어야지 이거잖아. 그치? X축 기준 한쪽만 그릴 거야. 근데 X축 기준 한쪽만 그릴 때 보통은 위쪽 그리겠지. 양수가 편하니까. 맞지? X축 기준 양수 위에. 그래서 위쪽 그려. 그리고 나머지는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봐봐.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X축 선대칭 있는 거 발견했어, 네가. 그래놓고 나서 X축 기준 위쪽 그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럼 나머지 부분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X축에서 선대칭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아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거지, 그치?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네 번째.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요.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어, 이렇게. 오케이? 아이고.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어. 그럼 얘는 X축 선대칭성과 Y축 선대칭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둘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낼 거냐면 얘는 X축, Y축에 대해서 각각 선대칭 도형이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X축 기준 위쪽,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릴게. 그게 어디야? X축 기준 위쪽, Y축 기준 오른쪽이면 1사분면이지. 1사분면만 그려. 그리고 나서 Y축 선대칭, X축 선대칭 해주면 되지. 즉 얘는 그려낼 때 1사분면 부분만 그려. 1사분면만 그려내고 세 번째 X축, Y축 선대칭을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죠.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한쪽만 그려내니까 얘가 이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네. 이렇게 생겼대요. 한쪽만 그려내니까 이렇잖아. 근데 얘는 Y축 선대칭성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X축 선대칭성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라는 건 이거 대칭성 갖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거거든.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려내기가 편하지. 한쪽만 그려내고 나머지는 그려내면 되거든, 대칭 이동해서. 맞지? 그런데 아직 해석 안 한 게 하나 있어. 이거 하나만 조금 별도로 외워두시는데, 얘는 대칭성이라기보다는 함수값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Y는 fx라는 함수에다가 봐봐, 함수값 전체에 지금 뭐가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 중에 음수는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함수값 중에 음수는 절대값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부호를 바꿔서 양수 처리해 주라는 얘기지. 얘는 어떻게 그려내면 되냐면 첫 번째 얘는 그냥 그대로 Y는 fx 그려요. 그려놓고, 자, 함수값이 음수란 이야기는 X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지. 함수값이 음수란 이야기는 그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잖아. 맞지? 그 음수인 부분,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해서 접어 올려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Y는 fx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런데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놈들이 여기가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줘라? 부호를 바꿔줘라. 반대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내가 자치를 이동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접어 올라왔겠지. 그래서 1번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너가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 4번만 다 그려낼 줄 아시면 앞으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해석은 다 똑같아. 대칭성 갖고 있구나,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연습 좀 할게요. 지운다? 지워도 되죠? 자, 쫓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1번은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은 이거 함수가 음수인 것들은 다 뭐 해줘라? X축 대칭 이동해서 접어 올려줘라, 이 얘기죠. 그치?
그러면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접어 올려요. 이렇게. 아이고. 접어 올라오면 되죠.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네요. 첫 번째 도형은요. 맞지? 2번은, 자, 2번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똑같네. 변한 게 없어. 얘는 어떤 대칭성? Y축 선대칭 도형이야. 맞지? Y축 선대칭 도형이니까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려. 그렇죠?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Y축과 얘를 접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라고 지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더니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는 X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구나 이거지. 얘는 X축 기준 위쪽만 그려.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그릴 수 있을까 이거? 됐다.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3번은 맞아요? 그치?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얘는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똑같고 Y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해도 똑같으니까 얘는 X축, Y축에 대해서 동시에 선대칭 도형이죠. 그럼 얘는 X축 기준 위쪽, Y축 기준 오른쪽이니까 1, 4분면만 먼저 그리라고요. 1, 4분면만 먼저 그리면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얘가 Y축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지? 그리고 나서 얘 X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야. 이렇게 생겼지, 생긴 게.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네가 그려내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앞으로 네가 그래프를 그려낼 때 말이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때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 없어요. 생각보다. 한 7, 8가지 정도 되는데 막 이것저것 변형시키고 나면 되게 그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큰 정보입니다. 반쪽만 그려내고 나머지는 그려내면 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논리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너 이거 많이 봤었어요. 너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대값 x 플러스 뭐라고 할까? 5라고 합시다. 이거 그려달래요. 이거 그려달래. 그럼 너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그리거든 보통. 쌤 이거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눠서 그리던지. 그치? 이게 1번. 2번은 이거 바뀌는 지점이 0이잖아요. 그치? 0인 지점에서 내가 바꾸던지. 그래서 3번이 이제 드디어 가능해졌어. 네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봐봐. x제곱이 뭐랑 똑같아?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치? 요 식은 뭐랑 똑같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이런 2차 함수를 fx라고 하면 얘는 뭐야? f 절대값 x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얘를 보니까 이놈은 뭐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다?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그려낼게. 그래프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른쪽만 그려. 그러니까 얘 오른쪽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수일 때잖아. 그치? 양수일 때 얘가 대칭축이 2니까 이렇게 돼 있고 y좌편 5 그 다음에 2, 얼마야? 4에다가 1 꼭지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가. 그리고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거죠 지금. 예.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그려낼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것도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제 1번 2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네. 화장실? 온도. y는 fx 이렇게 생겼는데 얘 좀 그려줘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똑같으니까 이거 y축 선대칭 도형이네 이거잖아. 그치? y축 기준 오른쪽 그려놓고 y축 기준 오른쪽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으면 되죠. y축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혀 올라와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2번.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절대값 y는 x 마이너스 1이래요. 그쵸?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x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이야기지. 그 y는 x 마이너스 일단 그려. y축 기준 위에 그리려고. y축 기준 위에 그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절편 1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잠깐만, y축 기준 오른쪽이 아니고 x축 기준 오른쪽 위쪽이죠. 미안. x축 선대칭이니까. 네.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x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생긴 게 보니까. 다음 몇 번? 4번이죠. 4번. 그치? 그 다음 페이지요. 3번도 해보겠습니다. 3번 좀 어려워요. 별표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치? 식 보세요. 봐봐. 절대값 두 개 있고 막 돌아버리겠죠. 그치? 이거 뭐 하시냐면, 절대값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값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맨 안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y는 절대값 fx 먼저 그려. 오케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걸 맞춰나갈 거야. 식을 이용을 해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절대값 fx 그려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허용이 안 되니까 이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절대값 fx2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거 그려야 되죠. 그럼 뭐 한 거야, 이거? y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얘가 일로 가려면 y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잖아. 그 1만큼 내려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내려와.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얘 그릴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함수값 전체에다가 뭐 하셔야 돼? 절대값 씌워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 함수값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뭐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노란색의 함수값 중에서 음수인 거 허용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 음수인 부분을 뭐 해라? 접어 올려라. 이 얘기지. 맞아? 그럼 얘 최종적으로 접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핑크색. 맞아요? 그래서 생긴 게 몇 번이야? 어디야? 4번이네요. 4번. 아, 잠깐만. 1번이네요. 그죠? 여기 지금 원점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죠? 1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 막 그려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해설지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그려내는 방법론이.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어떤 해설지도 이렇게 정리 안 해주거든요. 이거 해놨던 거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다 왔어. 이제 끝났어요. 여보,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뭐 하자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쉬울게. 네. 가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y는 a 절대값 x라는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요, x축 기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봐 라고 하면 조금 당황하시거든요. 왜? 절대값이 뭔가 걸리적거려서. 당황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도 그냥 도형이에요. 오케이? 그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습니까? x-m 집어넣죠.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y-n 집어넣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y-n은 a 하고요. 절대값 x-m 이겁니다. 그냥. 그럼 뒤에 뭐가 달라붙더라도 뭐다? 그냥 평행 이동한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얘 봐봐. 얘 x에도 절대값 있지, y도 절대값 있지. y축 선대칭성, x축 선대칭성 다 갖고 있죠. 그럼 얘는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수인, 그러니까 1, 4번면만 그리면 얘가 y절편 1, x절편 1이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y축 대칭, 그 다음 x축 대칭 하니까 뭐 나옵니까? 마름모 나오죠, 이거. 마름모를 나타내는 도형방정식입니다, 이거. 그럼 이거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럼 이거 좀 그려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거를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은 가장 그 중심점이 얘라고 할게. 대표점. 얘를 3만큼 이동했지. 그리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뭐 해주면 돼? 이 마름모랑 똑같이 모양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고, 그래프는 대충 감안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네가 평행이동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 얘기하려고 적어놓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기본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도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이렇게 네가 평행이동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뒤로 가시겠습니다. 뒤로.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얘는 y는 4 마이너스 절대값 x. 이거랑 똑같죠? fx라는 게 y니까요. 함수값.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거 y축 선대칭성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를 먼저 그릴게요.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릴 건데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4 마이너스 x 그냥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4 마이너스 x면 여기 4고 여기 4잖아요,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더 와야 되죠. 이렇게 왔죠, 이렇게. 근데 얘가 y축에 대한 선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죠. 여기가 지금 4고 여기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y좌표는 4였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보시면 얘가 3 절대값 x 그 다음 플러스 2 절대값 y는 6이네요. 얘는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요.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치? 그럼 x축 선대칭성, y축 선대칭성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x축 기준 위쪽, y축 기준 오른쪽. 즉 1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네가 뭐 하면 돼? x축에 대해서 선대칭, y축에 대해서 선대칭 다 해주시면 되죠. 근데 1사분면만 그리겠다는 이야기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얘가 이 식을 네가 그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치? 맞죠? 오른쪽 6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6을 1로 바꿔버리면 6으로 나눠버려요. 2분의 x, 3분의 y는 1 해서 얘는 x절편이 얼마? 2죠. 그 다음 y절편이 3이고요. 이 직선식은. 맞죠? x절편이 2고요. y절편이 3인 이런 직선이었는데 1사분면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야? 그러니까 저기 y축 선대칭성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치? 그 다음에 x축 선대칭성이니까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튀어나오죠. 맞지? 그랬을 때 얘 넓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 곱하기 4 해야지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얼마냐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